우리나라의 상역들과 섞어가지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뭐 퍼넬로트 같은 거 보면은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이제 내경, 외형, 합병, 상역, 심도 이렇게 있는데 뭐 내경 같은 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전기신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장에 관련된 이제 몸 안쪽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게 가장 먼저 나온 이유가 이제 뭐 내경, 외형, 잡병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몸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경을 가장 앞에 배치했고 그 다음에 외형은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몸 밖에서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외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잡병은 이제 내경도 외형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뭐 어쨌든 내경, 외형, 잡병 이런 걸 봤으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려면은 이제 본초나 뭐 방제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뭐 탕익편에서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침을 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침구편에서 다뤄가지고 그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동의보감의 편제로 저희가 퀴즈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고 내용. 네. 아니, 내용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네, 뭐 동의보감의 이제 의의 같은 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근데 이것도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고려시대부터 향약에 대해서 우리나라 약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다가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좀 확립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동의보감에서도 이제 이걸 다루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성도 어느 정도 담으면서 또 중국의 이제 선진 그런 의학 같은 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약간 우리나라식으로 잘 정리를 했다고 한 데에서 이제 동의보감의 의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많이 참고가 될 정도로 의미가 있는 의서로 남게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그리고 동의보감의 뭐 특징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여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다 이런 거는 동의보감 말고 전에 무슨 언해본 이런 게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의서들이 한자로 쓰일 수도 있고 한글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서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언해 보급방이나 뭐 언해 따른 무슨 의서 같은 것들이 한글로 쓰여가지고 백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한자로 쓰여 있으면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한글로 의서를 만들어가지고 의학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고 향약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약재는 백성들이 쉽게 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팠을 때 그냥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로 의사를 쓰면은, 아, 이럴 때는 이런 걸 쓰면 되겠구나 하고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도 동의보감이 또 하나의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대략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잘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동의보감 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동의보감이라는 책은요, 우리 핸드폰에서 보면은 핸드폰에 그 앱이 있어요. 어떤 건가 알고 있어요? 이 앱에서 보면은 내 손 안에 동의보감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핸드폰에서 한번 앱을 찾아보세요. 내 손 안에 동의보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내 손 안에 동의보감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한번 들어가 깔아보세요. 핸드폰에. 들어갈 때는 안 쓰고 쓰지 말라고 할 땐 쓰고 거의 뭐 이 청개구리처럼 그러고 있죠. 자, 동의보감은 어쨌든 많이 보여야 되는 이런 책이니까 동의보감을 보면은 예전에 애플 건 없었는데 지금 애플 것도 생기기 위해서 다 보거든요. 내 손안에 종이보감이라 해서 나와 있고 어, 그거를 갖다가 만든 지가 그러니까 새롭게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참 좋게 나와요. 잘 나와요. 그래서 원문 나오고 그다음 번역문 나오고 영어로 또 만들어서 영자까지 해서 세 개 언어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문 번역문 그다음 영자
문자까지 다 나와서 세계 언어로서 볼 수 있고 해서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안 봐도 되죠. 이렇게 하면은. 책이 없어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동의보감 내년에 수업할 때도 보면은 책을 사라고 했는데 책값이 워낙 비싸고 하니까 책 사라는 얘기 포기했어요. 그냥 내 손 안에 종이보감 이거 포기하고 요 컴퓨터에서는요. 그냥 한의학 고전 DB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한의학 고전 DB. DB는 영어로요. 한의학 고전 DB라고 검색을 하면은 한의학 고전만 쳐도 DB까지 나올 거예요, 아마. 띄지 말고 붙여서. 네, 거기 나오죠? 네. 한의학 고전 DB. 거기 오면은 검색을 하면 동의보감도 나와요. 열람이랑 책 밑에 책 표시돼 있죠. 열람 밑에, 열람 옆에 책 표시돼 있는 거, 그림, 책으로 된 그림. 네, 거기 눌러보고 쭉 한번 내려보면은 동의보감 나오죠. 동의보감 찾아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동의보감이 나와 있죠. 검색을 해도 돼요. 동의보감 검색을 해도. 동의보감 찾았어요? 네, 찾고 들어가서 1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 1권 들어가서 집례 한번 볼까요? 집례, 1권의 집례. 자, 들어가서 1권의 집례.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또 얘가 또 버벅거리나 보다. 그죠? 잘 들어가져요? 잘 안 돼요?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얘들이 한참 쓰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멈추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트래픽이 딱 많이 가해지면은 거의 뭐 디도스 공격을 받는 것처럼 난 모르겠다고 해서 포기하고 어, 한의학 연구원에도 솔직히 돈이 별로 없잖아요. 연구비를 별로 안 주고 뭐 연구비도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한의학 연구원이 일반적인 연구원에서 이런 문헌에 대한 어떤 이 연구비 지원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 예산도 적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공개하곤 하는데 많이 이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죠. 어떨 때 보면 이 짓 할 바에는 답답해서 안 되겠다. 이거 못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좀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나오고 하니까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집내에 나왔던 내용들 같은 거 이런 거 다 약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 다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번역까지 잘 돼 있으니까 번역까지 한번 보시면은 되고 그다음 서문까지 보면 더 좋은데 서문에서 보면은 서문은 허준 선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거라 그랬죠. 다른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문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문에서 왜 이 종이보감이라는 책을 쓰게 됐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검색을 따로 다른 검색을 한번 해서 종이보감 서문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을 한번 해서 서문도 뭐 워낙 유명하니까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원문이 아마 어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서문 원문 한번 볼까요? 종이보감 서문 원문 한번 보면은 구글에서 치니까 구글에 나온 거 두 번째 문장에 이렇게 선문이 나오죠. 선문 이렇게 나오니까 선문 한번 보면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 종이버감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서문을 갖다가 누가 썼냐 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보면 책을 쓰게 되는, 책을 쓴 것이죠. 동의보감을 이 실제 저자는 이 허준 선생이지만은 이 책을 갖다 편찬할 때는 누가 편찬을 해요? 정부에서 편찬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모든 공이 다 어디로 가요? 임금한테 가는 것이죠. 임금은 여기에 아무런 관련도 안 했지만은 임금이 딱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고, 어,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만력 39년 뭐 저거 만력 39년 한글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승록대부 행 이덕판서 겸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경영 충추관 뭐 태자 태자 좌빈객 이정구라는 사람이 이정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떤 벼슬이 이렇게 많아요. 승록대부 이덕판서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경영 충추관 성균관서 태자 자빈객 이정구라는 사람이 학교를 받들어 삼가 선물을 짓는다. 그래서 임금에게 임금의 명령, 임금의 교지를 받들어서 이 선물을 짓는다 해서 임금이 야, 너 한번 선물 써봐. 너라고 못하죠. 자빈객이면은 그 뭐야 저기죠. 사돈이 되는 것이죠. 사돈한테 아, 사돈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니까 이렇게 써주는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놓고서는 만력 40 만력 41년 11월 11월 1일 이걸 썼다 해서 만력이란 시호를 그대로 썼어요. 그럼 만력이란 시호는 아니, 그 연호는 우리나라 연호인가요? 어디 연호죠? 만력이라는 것이 한번 찾아보세요. 만력이라 찾아보면은 이것이 어느 시대의 연호인가? 지금 저 상태로 보면은 조선시대 연호해야 되겠죠. 연호라고 알죠? 그 해를 갖다가 딱 표시할 때 지금은 1900 몇 년, 2000 몇 년 이렇게 표현하지만 옛날에는 그 연으로 써서 임금이 딱 시작되면은 즉위년 해가지고서는 무슨 이거 즉위년, 그 다음에 1년째 원년, 2년째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연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란 석이란 이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조선 왕조 시대에 무슨 왕의 그 임금이 딱 이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그 즉위년이 돼요. 그다음부터 원년 이렇게 나가면서 아, 우리 시대에는 이 날짜를 이렇게 짓자. 연도를 이렇게 짓자. 그래서 뭐 만력 1년부터 41년까지 하면 만력 임금이 41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41년 동안 통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41년에 이렇게 했다 하면은 이것이 이 만력이라는 사람이 만력이라는 이 연호가 어느 시대 누구의 연호인가? 이게 나오겠죠. 찾았어요? 네, 누구예요? 명나라 신동. 명나라 신종. 그럼 만력 1년이 몇 년이죠? 네, 1573년에서 그럼 41년이니까 더하기 하면은 몇 년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만력이란 것도 이렇게 찾으면은 이 시호 같은 것, 그러니까 연호 같은 거는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아, 이거는 우리나라 책인데 왜 만력이라고 썼을까? 요건 또 의심이 돼야 되죠. 안 그래요? 조선시대에 썼는데 왜 조선시대에 명나라 시대의 그 연호를 썼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피트한테 물어보거나 하든지 하면은 혹시 또 알아요? 이럴 때 이런 거는 답변할 때 어떤 게 잘하냐면요. 퍼플렉시티라고 있죠. SK 쓰시는 분들은 그 퍼플렉시티 1년 동안 저 무료로 쓸 수 있죠. SK텔레콤 핸드폰 회사가 SK면은 1년 동안은 그 퍼플렉시티 가입해서 무료로 그 뭐야 좋은 버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SK로 바꾸세요. 이건 농담이고, 자, 그 퍼플렉시티를 갖다 놓고서는 인공지능 일종인데 퍼플렉시티라 처음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요.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GPT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이 오래된 것뿐이 못 하잖아요. 근데 이 퍼플렉시티는 현재 요즘 것까지 실시간으로 다 검색을 하기 때문에 검색하는 데 있어서는 퍼플렉시티가 훨씬 더 많은 걸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검색하면서 왜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동의보감 쓴 날짜를 중국 연호인 만력 몇 년이란 걸 썼느냐 하는 거.
그걸 한번 물어보고 찾아봐야 되겠죠. 왜 그런가? 찾았어요? 자, 이유를 찾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조선이랑 명나라가 책봉 체제 관계였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조선이 명나라를 섬기고 명나라가 조선의 군주나 지도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연호인 만력을 쓴 게 아닌지. 그러니까 명나라와 우리나라의 어떤 관계가 무슨 관계? 사대관계. 사대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나라를 갖다가 명나라의 어떤 시호를 갖다가 연호를 그대로 썼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 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면은 이렇게 만력이라는 용어를 갖다 그냥 바로 써가지고서는 이것이 우리나라 건지 중국 건지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왜 그런가 한번 찾아보면은 책을 읽으면서도 어떤 거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서문과 진례 다음에 역대 명의에 대해서 쭉 그 설명을 해놨어요. 역대 명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유명한 책들 뭐뭐 썼다, 뭐 했다, 뭐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본조, 어떤 경우에는 본국 이렇게 써놨거든요. 어떤 왕조다 할 때 왕조할 때 조자하고 나라 국자를 써가지고 어떤 책에서는 본조, 어떤 책에서는 본국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책을 잘 살펴보면은 본조는 언제 쓴 것이고 본국은 언제 쓴 것이다 라는 게 또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만력이라 쓴 거랑 같이 연관 지어서 어떤 경우에는 중국 책인 경우는 본조로 썼나 본고로 썼나 나도 헷갈리는데 본조로 쓴 건 아마 중국 책들 명나라 시대에 있었던 책들 그걸 갖다가 본조라 썼고 그 다음에 조선 시대 조선 사람들이 쓴 거 그러니까 동의보감이라는 책도 책이 나올 때 요보다 좀 더 앞서 나왔던 그 양예수 선생이 썼던 책들 있죠. 이런 책들을 갖다 인용한다.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인용한다. 하는 이런 것은 본국에 있는 우리 국토에 있는 이런 책을 갖다 인용했다라고 해서 본국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 본조 본국이라는 용어를 써서 또 중국과 약간 구분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중국과의 어떤 이 사대 관계였고 특히 이 시대에는 이 책이 쓰여지거나 막 될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임진왜란 당시였죠. 임진왜란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 굉장히 많은 이 영향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중국 의사 중에 지금 유명한 의사 중에 우리나라에 그 장수로 왔던 사람이 있었죠. 참전했어요. 장군으로 참전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전쟁을 치렀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모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장씨인데. 장씨라고 해서 장중경이라 하면 안 돼요. 장중경은 어느 시대인가 좀 구분이 돼야 되겠죠. 장준경 하면은 이거 좀 그렇죠. 이 사람은 거의 뭐 AD 200년쯤에 한나라 후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또 말고 장씨 유명한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명나라 시대 1592년 이 전후에 이 유명했던 사람 그러니까 연도는 몰라도 되고 하여튼 명나라 시대 유명했던 의사 장씨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보세요. 누구누구 있나. 그 사람이 또 어떤 책을 지었나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고 명나라 의사 중에 장씨 유명한 장씨가 누구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이모진한테 물어본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네? 누, 장, 장계, 향? 장계형? 아닌 것 같은데요? 이모진이 그래요? 자, 그럼 다른 사람 찾아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장씨가 또 누구 있을까? 네? 누구요? 이민? 누구예요? 중국 사람인데 명나라 뭐 같은 왕조니까 장계빈 정답이죠. 장계빈 혹시 무슨 책 지었나 어떤 내용을 갖다 이야기했나
아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네. 장계비는 명나라의 이름난 인사고, 쓴 책은 경학전서를 네. 저술했는데, 이게 동의보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땡. 아니, 그거는 땡이고요. 네. 아무튼, 또 다른 책. 다른 책은, 금년엔 교수가 바뀌어도 그렇구나. 원전 시간에 배우는 책이었는데 재작년까지는 원전 시간에 그 책으로 원전을 수업을 했어요. 두 글자. 무슨 경. 유경. 예, 유경. 예. 그런 책들도 있었죠. 그래서 장계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는 뭐 경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경학전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경학전서는 그렇게 유명한 책인데 동의보감 인용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의학이 뭐 유명하니까 인용이 됐고 만병통치 인용이 됐었죠. 그런데 경학전서는 뭐 장수로서 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 하면은 그 사람 책을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예의인데 왜 동의보감에서 인용을 안 했을까요? 예? 그렇죠. 경학전서하고 동의보감 비교했을 때 경학전서가 동의보감보다 좀 늦게 나왔어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볼 수 없어서 경학전서는 그만큼 유명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동의보감에 인용이 안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장계빈 선생 같은 경우가 그 경학전서라는 책을 지으면서 거기도 종합서적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은 장군으로서 이 활약했으면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칼싸움에서 사람 죽이고 뭐하고 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학을 또 공부했고 아마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저거는 기반은 마련돼 있겠죠. 자기 부하들이 많이 다치고 뭐하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치료해 주겠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그분이 그 나중에는 의학을 공부하면서 의학적인 서적도 많이 내고 했는데 그 어떤 장수로서의 어떤 그런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경학전서라는 책을 보면은 맞다 틀리다 이게 확실해요. 어떤 내용, 내경에서 이런 내용 나왔는데 이 내용이 내가 보기엔 맞아. 그럼 확실히 맞는 거고, 아니야, 이거 다 틀린 거니까 이거 다 치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유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진짜 그 유경에 대한 주석을 굉장히 좀 요즘 사람들이 볼 때도 이렇게 했구나. 이게 맞나 틀리나 모르지만은 문체가 보통 내경이라는 책에 대해서 함부로 막 이 문장은 잘못됐어. 알고 있고 하면서 이 문장은 잘못됐다 하면서 그 원문을 고치질 않았는데 유경이라는 책에서는 유경은 그 내경을 갖다가 그 무리로 나눠가지고 그 주석을 단 책이라고 그랬어요. 모르겠지만은 다 배운 거지만은 모르고 있는 거고 그 유경이라는 책에서는 내경을 갖다가 그 분류별로 음양론 따로 모으고 장단론 따로 모으고 병인론 따로 모으고 해서 그 책을 분류해 가지고 책을 다시 편찬한 것인데 그 내경에 대한 주석을 다르면서 내경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달고 그 다른 주석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거기다 주석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어떤 장수로서의 어떤 그런 이 기본적인 품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모든 문체가 굉장히 이렇게 화끈해요. 이건 맞다, 틀리다. 라고 하니까 현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문장 참 마음에 들어. 비록 뭐 원문을 명나라 시대니까 함부로 원문도 고치지 못했겠지만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그 주석에서 그 원문이 잘못된 거 다시 수정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장기영 선생의 유경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지의 책 경화전서라는 책에서도 보면은 거의 뭐 동의보감이나 비슷하게 방대한 내용으로 모든 분야를 갖다가 다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개인이 그렇게 썼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뭐 우리는 동의보감 책은 이 전쟁 통해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이 책을 썼고, 그래서 향약이라는 부분이 여기서도 언급이 더 많이 되는 것이죠. 향약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했었죠. 먹고 살기 좋으면 향약에 대해서 좀 듣더라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향약을 좀 더 많이 활용하고 하는 이런 부침이 있었는데, 이런 이 동의보감이 나오는 시기를 보면은 향약에 관련돼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유학에 대해서 언급을 더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문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한 것처럼 뭐 내용 외용을 날 시작하여서 답변 맥결, 약정, 치법, 서병일, 친석 등 이르기까지 모든 걸 다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동의보람 책 내용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다 언급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했고 아까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동의보감 편제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내경이라 해서 내경, 황제내경의 내경, 경자가 그 경자가 아니에요. 내경하면 보통 우리가 황제내경 할 때 내경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말한 내경이 아니라 내부의 경치, 경치경자를 써요. 그래서 인체에서 내부의 경치를 먼저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부의 경치하면은 겉에 있는 걸 빼고 안쪽에 있는 것들 쭉 따지면 되겠죠. 위에서부터 뭐 뇌, 뭐 이목구비도 그냥 같이 쳐주고 그다음에 뭐 인후 이런 부분도 쭉 쳐주면서 그 내부에 있는 부분들을 쭉 이야기해줘. 근육이라든가 뭐 기혈 진행 뭐 이런 내부에 있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다음 외형편에서는 진짜 바깥에 있는 것들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리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들까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경편, 외형편을 보면은 뭐 경락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생리, 병리, 그다음 병증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이야기했고, 그다음 잡병이라고 해서 또 나와요. 세 번째 권에 뇌경편, 외형편, 잡병편이라는데 잡병편이라는 것은 잡병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잡다한 질병. 별거 아니죠. 잡다한 질병들. 그 잡다한 질병들을 어떻게 만들까? 뇌경편에서 내부에 있는 거, 외형편에서 바깥에 있는 거. 자, 허리다 하면은 내경편이겠어요? 외형편이겠어요? 나 지금 허리 아픈데, 허리. 이건 내경편을 차지해야 돼요? 외형편을 차지해야 돼요? 책을 찾는다면 어디서 찾을래요? 그냥 검색하면 쭉 나오니까, 검색 딱 누르면 나오니까 그걸로 보겠다. 근데 그게 어느 편에 있다. 어느 편으로 누우면 좋을까? 자, 허리는 어느 편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그럼 간장. 내가 간장병이다. 간염이다. 그럼 간장병은 내경편, 외형편 어느 편을 찾을까요? 당연히 내경편을 찾아야 되겠죠. 내경편을 찾고 그다음에 허리는 허리. 과연 낼까 외일까? 내부는 왜 내부고 외부는 왜 외부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말이 돼야 되죠? 자, 허리가 내부에 있다, 외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왜? 허리가 가장 아플 때 가장 연관되는 건 신장이기 때문에 이건 내경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허리는 밖에서 볼 수 있고 밖에서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이건 외형으로 봐야 된다.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뭐 말은 되겠지만은 좀 더 정확한 거 찾아내야 되겠죠. 인공지능한테도 여러분들이 뭐 질문하고 뭐 할 때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인공지능이 야, 이게 내경편이냐 외형편이냐 구분을 못하고 둘 다 이야기할 때 아니다. 이건 이것이다라고 내가 선-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활용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라. 지금 이 퀴즈 나간 거 퀴즈에 대해서 퀴즈를 내가 발표해야 되는데 이 발표를 갖다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발표 내용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토론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토론하는 것이 얘가 보면은 잘못된 말을 한 50% 정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리 그 정답, 모은 답안을 주기 때문에 그 답안에서 좀 수정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류가 좀 적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동의보감 갖다 놓고 이거에 대해서 해라라고 하면은 이상한 답변을 쓰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들, 그 코넬루트에서 했던 뭐 했던 이런 내용을 위주로 답을 줬기 때문에 오류가 좀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오류는 적지만은 그 내용을 좀 더 추가해 달라. 근데 그 추가하는 내용을 어느 쪽으로 추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정답으로 내놨던 이런 부분하고 어느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봐주면 더 좋겠죠.
아니, 동의보감이 아니죠. 의학사죠, 의학사. 예. 자, 모범 답안은 내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거 그냥 저 문서에 올려줄게요. 자, 동의본 편찬 동기 편제 주요 내용의 특징 후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청구자 분량을 서술하세요가 퀴즈 문제였고 거기다 모범 답안을 이렇게 주고 이 모범 답안을 준 거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모범 답안은 내가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채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쓴 거랑 거의 비슷하면은 더 좋았겠죠. 그래서 편찬 동기 뭐 이렇게 해서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 그다음 이 내용 편제 같은 거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뭐 편제 두 군데 이렇게 썼고 그다음 후세 동기보감 뭐 한약 기초 자료가 되었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내용들까지 쭉 써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거의 1000글자 정도 마련해서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제시된 거에 따라서 보면은 뭐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여기다 내가 또 집례에 나온 내용들 집례를 5개 아까 파트된 거 그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었다 하면은 또 정답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더 중시 여겼느냐, 이 비율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정답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쓰고 다른 식으로 썼다면은 채점 결과가 좀 들들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모범 답안이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모범 답안을 만들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그 뭐야 중간고사에서도 모범 답안을 내가 그런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만들게 되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채점을 하게 된다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답안이 항상 일정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고 모든 답안과 본인의 답안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더라. 점수 차이가 너무 심각하다 하면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내가 채점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뭐 전체적인 점수 공개는 쭉 할게요. 먼저 쫓할 것도 이 점수 공개했어요. 문제 이 참고 문헌에 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채점할 때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하는가 하는 걸 갖다 한번 좀 봐주시면은 좀 더 좋겠죠. 근데 점수를 안 주진 않아요. 다 잘 줘요. 그래서 하도 잘 줘서 문제죠. 그래서 평균 점수를 좀 더 낮춰라. 나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평균 점수 70점으로 맞춰라 하는데도 거의 뭐 8, 90점 이렇게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냥 어느 정도 남들하고 비슷하게 썼는데 갑자기 한 50점, 60점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뭘 보고 이렇게 했나 모르겠지만은 좀 점수를 안 주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이 모범 답안을 어느 쪽으로 설정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게 뭘 물어보거나 할 때도 보면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가 어느 것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생각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동의보감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강의에서 한번 들었고 뭐 퀴즈 시간에 한번 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설명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의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동의보감이라는 책 전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뭐 동의보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을까요? 네, 없으면은 됐고 중간고사 기간이 언제죠? 수 수요일 아니 우리 수업 수요일 날 수요일이죠? 목요일 아니 목요일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 과목에 하다 보니까 과대표 나한테 이 시험 일자 좀 알려주세요. 목요일 12시만요. 예. 그때 하고 50분 동안이니까 50분 되면 끊겨요. 답안 더 못 내게 하니까요. 그 이전에 좀 답안 낼 수 있도록 하고 한 2분, 3분 더 줄 텐데 그거를 시간 더 주는 게 혹시나 늦게 클릭하는 사람 때문에 2분 정도 더 주는 거니까 가능한 50분 내에 다 제출하는 걸로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나중에 와서 내 거 제출 안 된대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알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수고들 했어요.